과학자들이 수십만 명을 추적한 결과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는 60대 이후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찾아오는 행복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 드는 게 이렇게 서럽고 힘든 건 당연한 거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만약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거라면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일찍 들을수록 남은 날들이 달라집니다.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실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딱히 기대되는 일이 없고, 자식들은 바빠서 연락이 뜸하고, 가까운 사람들은 하나둘 멀어지고,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이미 다 끝난 건 아닌가? 그 마음, 저도 주변에서 정말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도 잘 압니다. 평생 가족 위에 달려왔는데 돌아보니 허전하고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그 막막함.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감정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오늘이 내일로 이어지고 그 내일이 또 다른 오늘이 됩니다. 점점 고립되고 몸도 마음도 더 무거워집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듣지 않으면 실제로 찾아오는 행복의 시기를 그냥 통째로 지나쳐버릴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계속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블렌치 플라워와 오스왈드, 이 두 사람은 수십 년에 걸쳐 전 세계 수십만 명을 추적하며 딱 하나의 질문을 연구했습니다. 사람은 몇 살에 가장 행복한가? 그 결과가 아주 놀랍습니다. 인생 만족도를 그래프로 그리면 유자 모양이 나온다고 합니다. 20대에는 꽤 괜찮다가 40대 중반에 바닥을 찍고 그 이후부터 서서히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서 60대가 되면 다시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자형 행복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이 흔히 말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젊을수록 행복하고 늙을수록 불행하다는 말은 연구 결과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분들이 이 행복을 실제로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 세 가지 잘못된 오해가 그 행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살았는데 막상 자식들이 다 자라고 나니 이제 내가 할 일이 없어진 것 같고 내가 있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그 허탈감.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뇌과학 연구가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알려줍니다. 60대 이후의 뇌는 젊은 시절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오히려 더 강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정이 크게 흔들려도 과하게 반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다스리는 능력, 그리고 한 가지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맥락을 동시에 통합해서 판단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발달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빠르게 반응한다면 우리는 깊이 생각합니다. 수십 년간 살아오면서 직접 몸으로 쌓아온 경험과 감각은 아무리 공부해도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쓸모없다는 그 생각, 오늘부터는 한번 의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해는 혼자라서 외로운 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오랜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기고, 배우자는 먼저 가셨거나 각자 몸 챙기기 바쁜 상황. 이런 현실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를 더 안으로 감추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이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넘게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에서 밝혀낸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을 건강하고 오래 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요소는 돈도, 유전자도, 직업도 아니라 좋은 관계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만성적인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해로움이 하루에 담배를 15개비 피우는 것과 맞먹는 수준이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그 아름다운 마음이 결과적으로는 본인 건강을 더 해치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그냥 참는 것,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이미 늦었다는 생각입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냐? 내 성격이 어디 가겠냐?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냐? 혹시 이 말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65세 이후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든 분들을 추적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다만 아직 시작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이 세 가지 오해를 그대로 품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머릿속에서 이런 말들이 조용히 반복됩니다. 오늘도 특별히 할 게 없다. 연락해봤자 귀찮게만 하는 거 아닐까? 이 나이에 뭘 바꾼다고 달라지겠어? 처음에는 그냥 기분이 좀 처지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 달이 되고, 반년이 되고, 1년이 쌓이면 어느 순간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기력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과정이 반대로도 작동한다는 겁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쌓이면 그게 반대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한 가지를 해냈다는 감각이 내일 또 하나를 하게 만들고 그것이 모여 어느 순간 삶의 결이 달라집니다. 이걸 알고 시작하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몇 년 뒤에는 생각보다 훨씬 크게 벌어집니다. 이제 시선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60대, 70대 분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 이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였습니다. 67달러. 그 시절 이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 땅에서 태어나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부족한 환경에서 자랐고, 공부하면서도 일했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집 장만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만 달려온 분들이 바로 지금의 60대, 70대입니다. 그 결과 지금 이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불과 한 세대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걸 세계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와서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짐이라고 여기고 있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닐까요? 저는 노년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쌓인 상태에서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되는 시간, 그게 바로 지금입니다.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처음으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면 될까요?
거창한 것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것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5분, 몸을 먼저 깨우는 루틴입니다. 눈을 떴을 때 바로 핸드폰을 보거나 멍하니 누워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일어날 이유가 딱히 없다는 느낌이 들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이 먼저 움직이면 마음이 뒤따라온다고 합니다. 반대가 아닙니다. 마음이 좋아진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면 마음이 따라옵니다. 방법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면 기지개를 크게 한번 켜세요. 온몸을 쭉 펴는 거 10초면 됩니다. 둘째, 커튼을 열거나 창가에 서서 햇빛을 잠깐 받으세요. 햇빛은 우리 몸에서 기분을 좋게 만드는 물질이 만들어지도록 돕습니다. 셋째, 물 한 잔 마시세요. 자는 동안 몸이 건조해지는데 아침에 마시는 물 한 잔이 몸 전체에 하루를 시작하자는 신호를 보냅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루틴 하나가 하루 전체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두 번째는 하루 한 번, 내가 먼저 연락하는 루틴입니다. 연락을 기다리는 삶과 내가 먼저 연락하는 삶은 감정의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다리는 삶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내 기분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먼저 연락하는 삶은 내가 주도하는 삶입니다. 긴 통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문자 한 통이면 됩니다. 밥은 먹었어? 잘 지내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문자를 보내고 나면 뭔가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게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까 말씀드린 하버드 연구가 이미 증명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연락을 하면 상대방도 달라집니다. 내가 기억받고 있다는 것을 느낀 상대방은 기뻐합니다. 그 기쁨이 또 다른 연락으로 돌아옵니다. 처음 한 통이 오랫동안 뜸했던 관계를 다시 살리는 씨앗이 됩니다. 연락하기 어색하신 분들은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오늘 날씨 좋더라. 건강하지? 이 한 문장으로도 관계는 다시 이어집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길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 한 사람에게 먼저 문자 한 통 보내보세요. 세 번째는 저녁에 오늘 내가 한 일 한 가지를 소리내어 말하는 루틴입니다. 혼자 방에서 뭘 말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자기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 뇌는 스스로에게 하는 말에 실제로 반응합니다. 자신을 인정하는 말을 소리내어 하면 뇌에서 기분과 의욕을 만드는 부분이 활성화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오늘 밥 먹었다. 오늘 산책 나갔다. 오늘 전화 한 통 했다. 이런 것도 충분합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내가 한 일 한 가지만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거울 앞에서 해보시길 권합니다.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보면서 오늘 수고했다, 잘했다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쑥스럽습니다. 그런데 며칠만 해보시면 거울 속 내 얼굴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세대분들 중에는 남들에게는 잘했다, 수고했다 하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한 번도 그 말을 해주지 않고 살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말을 자신에게 먼저 해주세요. 그게 오래 지쳐온 자기 자신과 조용히 화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끝으로 오면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수십만 명을 추적한 연구에서 인생 만족도는 60대 이후에 다시 높아집니다. 노년이 불행한 게 아니라 세 가지 잘못된 오해가 행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나는 쓸모없다는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나이든 뇌는 감정을 다스리고 통합해서 판단하는 능력이 더 뛰어납니다. 외로움을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관계는 건강과 수명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이미 늦었다는 생각도 오해입니다.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실제로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아침에 기지개, 햇빛, 물 한 잔으로 몸을 먼저 깨우는 것. 하루에 한 번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연락하는 것. 저녁에 오늘 내가 한 일 한 가지를 소리내어 말하는 것.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아직 더 잘 살고 싶다는 마음의 신호입니다. 포기한 사람은 이런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이미 충분한 시작입니다. 오늘 작은 것 하나만 해보세요. 그 하나가 내일을 조금 다르게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지금 내 상황과 비슷하다 싶은 부분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이미 이렇게 살고 계신 분도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경험을 댓글에 편하게 남겨주세요. 읽을 수 있는 모든 댓글 꼭 읽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 삶에 실제로 필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